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K그룹의 회장실은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사방을 둘러싼 차가운 대리석과 빈틈없이 정돈된 서류들. 그 한가운데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서슬퍼런 눈빛을 가진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K그룹의 총수 박선희 회장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부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경영 철학 때문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왕자 뒤에 숨겨진 핏빛 후회와 외로움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20년 전 하나뿐인 딸을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날 이후로 선희의 심장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으니까요. 자를 거면 확실하게 잘라. 어설픈 동정은 회사를 망치는 지름길이야. 선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습니다. 비서가 내민 구조 조정 명단. 수백 명의 생계가 달린 그 종이 뭉치를 선희는 무감각하게 후어봅니다. 그녀에게 직원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 딱 그 정도였죠. 김 실장, 비정규직부터 정리해내 식구 챙기기도. 벅찬데 남의 식구 사정 봐줄 여유 없어. 이 비정한 명령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지 이때의 선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같은 시각 건물 지하의 비품 창고. 매캐한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24살의 은지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은지. 가슴에 달린 명찰은 반듯하지만 그녀가 입은 재킷은 소매 끝이 달아해져 있습니다. 계약직 사원이라는 이유로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지만 은지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아니, 잃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고 옥탑방 월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할 수 있다. 이은지, 이번 달만 버티면 정직원 기회가 올지도 몰라. 은지는 덜렁거리는 운동화 밑창을 본드로 꾹꾹 누르며 자신을 다독입니다. 낡은 운동화 위로 떨어진 땀방울이 은지의 고단한 하루를 대변하는 듯했죠. 오후 3시, 선희가 회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커다란 박스를 낑낑대며 들고 오던 은지가 비틀거리더니 그만 선희의 수행 비서와 부딪힐 뻔합니다. 조심해. 비서의 고함에 놀란 은지가 중심을 잃고 박스를 쏟아버립니다. 와르르 하얀 종이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집니다. 은지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종이를 줍기 시작합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보통 직원이라면 회장의 얼굴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빌었을 텐데 이 아이는 종이를 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지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작고 낡은 손거울이었습니다. 뒷면에 예쁜 자개 문양이 박힌 아주 오래된 거울. 순간 선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 거울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가던 딸 은주에게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것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선희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으려던 찰나 은지가 잽싸게 거울을 낚아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선희를 올려다보죠.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딘가 당당함이 서린 그 맑은 눈동자. 선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딸 은주의 마지막 눈빛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계약직 사원 이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였구나. 선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팍 씨였던 딸 은주와는 성부터 달랐으니까요.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올 리도 없고 자식이 있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괜한 기대를 했던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모질게 말을 내뱉습니다. 조심하게. 회사 복도는 운동장이 아니야. 그리고 신발이 그게 뭔가? 우리 회사는 직원 복장도 품격이야. 기본이 안 되어 있구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보았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은지의 거칠어진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것을요. 사무실로 돌아온 선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왜일까요? 평소라면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사소한 일인데 자꾸만 그 아이의 눈물이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숨겼던 그 자개 거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세상에 비슷한 물건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선희는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켜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차갑게 쏘아붙인 그 아이가, 그리고 자신이 내치라고 명령한 해고, 명단 맨 위에 적힌 그 이름이 자신의 멈춰버린 운명을 다시 돌려놓을 단 하나의 열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희의 책상 위에 놓인 빨간색 해고 도장. 그 도장이 은지의 이름 위를 향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비겁함을 능력이라 착각한다는 것이죠. K그룹 마케팅팀의 최 부장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윗사람에겐 꼬리를 흔들고 아랫사람은 발판 삼아 올라가는데 도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최 부장에게 죽어라 일만 하는 계약직 사원 은지는 아주 맛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은지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신규 실버타운 조성기획안. 시장 분석부터 타겟 설정까지 은지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그 서류는 지금 최 부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칸에 적힌 이름은 이은지가 아닌 최영철 부장의 이름이었죠.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 기획안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수정했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해 봤습니다. 번들거리는 얼굴로 서류를 내미는 최 부장. 선희는 무심한 눈길로 서류를 후려봅니다. 평소 최 부장의 실력이라기엔 지나칠 정도로 훌륭했죠. 분석은 날카로웠고 대안은 명확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한 건가? 그럼요. 제가 잠도 못 자고 매달렸는걸요. 허허, 회장님이 아껴주신 덕분입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깁니다. 하지만 선희는 몰랐습니다. 그 기획안 뒤편 참고 문헌 목록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가 황급히 지워진 작성 보조 이은지라는 메모의 흔적을 말입니다. 그 시각 사무실 구석 탕비실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탕비실 안에서 은지를 몰아세우고 있었죠. 야, 이은지, 너 이거 커피 맛이 왜 이래? 내가 물 조절 잘하라고 몇 번을 말해. 은지는 쟁반을 든 채 파들파들 떨고 있습니다. 사실 커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밤새워 만든 기획안이 최 부장의 이름으로 보고되었다는 걸 알게 된 은지가 항의하려 하자 최 부장이 선수를 친 것이었죠. 부장님, 그 기획안 말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뭐? 기획안? 야, 너 같은 계약직이 만든 초안을 내가 사람 구실하게 고쳐놓은 거야. 어디서 감히 공을 가로채려고 들어? 억울하면 너도 부장 달든가. 최 부장의 폭언에 은지는 입술을 깨뭅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아픈 내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밀려나면 할머니의 약값을 구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선희는 머리를 식힐 겸 옥상 정원으로 향합니다. 며칠 전 시들어서 버리라고 했던 난초 화분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죽어가던 난초가 다시 싱싱하게 잎을 틔우고 있었던 겁니다. 난초 뒤편에서 푸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밥도 못 먹고 쪼그리고 앉아 난초 잎을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꽃이 너무 예뻐서. 내가 버리라고 한 거야. 죽은 거 살린다고 상이라도 줄 줄 알았어? 선희는 짐짓 차갑게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 죽어가는 생명을 기어이 살려낸 그 정성이 기특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 입은 마음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회사 일이나 똑바로 해.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은지는 또다시 죄인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은지의 뒤를 쫓아 옥상으로 올라온 최 부장이 그 광경을 보고 능청스럽게 끼어듭니다. 회장님, 이 난초 제가 아침마다 영양제 주고 애지중지 살려놨습니다. 예쁘게 잘 컸죠? 선희는 황당해서 최 부장을 쳐다봅니다. 방금 은지가 닦고 있는 걸 직접 봤는데 말이죠. 하지만 은지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최 부장 뒤에 서 있을 뿐이었죠. 선희는 그런 은지의 침묵이 무능함으로 느껴져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퇴근하고 정막이 내려앉은 사무실. 은지는 홀로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최 부장이 떠맡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어깨에 걸친 채 다 식어빠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참으로 처량합니다. 그때 은지는 무의식 중에 아주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마당 뒷동산에. 모차르트의 자장가였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힘들 때면 자주 불러주던 노래. 은지는 그 노래를 부르며 쏟아지는 잠을 쫓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서류를 가지러 들른 선희가 문틈 사이로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순간 선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그 노래는 20년 전 죽은 딸 은주가 힘들 때마다 버릇처럼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으니까요. 너 지금 그 노래 어디서 들었어? 갑작스러운 선희의 등장에 놀란 은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 바람에 책상 위에 있던 낡은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방 속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틈에서 삐져나온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 선희의 시선이 그 사진에 꽂힙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딸 은주가 한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귀퉁이에 적힌 글귀. 사랑하는 내 딸 은지와 함께.
선희는 눈앞이 핑글 도는 것을 느낍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만 믿었던 딸의 흔적. 그리고 그 딸이 남긴 자식이 지금 내 눈앞에서 울먹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어? 이 여자가 누구야? 은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집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선희의 손에 들린 해고 도장이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지독합니다. 가장 간절할 때 외면했던 사람이 가장 잔인한 순간에 다시 눈앞에 나타나곤 하죠. 20년 전 비오는 거리에서 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던 박선희 회장. 그녀는 지금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꿈에도 모른 채 다시 한번 운명의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최 부장이 올린 최종 해고 명단. 금엔 위에는 여전히 이은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 태도 불량. 악의적인 문구들이 가득하지만 선희는 차갑게 코웃음을 칩니다. 어젯밤 은지의 가방에서 본 사진과 자장가 소리에 흔들렸던 마음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말이죠. 무능함은 죄악이야. 내 딸처럼 미련하게 살. 아이라면 차라리 일찌감치 싹을 자르는 게 나아. 선희는 스스로를 세뇌하듯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인주를 듬뿍 묻힌 도장을 결제 서류 위로 강하게 내리찍습니다. 쿵.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회장실을 울립니다. 이은지. 그 이름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낙인. 선희는 이것으로 모든 혼란이 정리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선희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묘한 우연을 가장해 진실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인사가 마무리될 즈음 비서 김 실장이 허둥지둥 회장실로 뛰어 들어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최 부장이 급하게 서류를 끼워 넣느라 해고 대상자들의 인사기록 카드 원본이 이 봉투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 내민 황색 봉투. 선희는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낚아챕니다. 그런데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종이 한 장이 툭 책상 위로 떨어집니다. 은지의 이력서였습니다. 촌스러운 정장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증명사진 속의 은지. 선희는 홀린 듯 그 이력서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무심코 시선을 내린 곳. 가족 관계란에서 선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관계모. 성명 박은주. 선희의 숨이 턱 막힙니다. 흔한 이름이라면 넘기려 했지만 그 옆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선희의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1978년 5월 12일. 자신이 난산 끝에 낳았던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딸 은주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선희를 무너뜨린 건 그 옆에 적힌 보호자 서명란의 필체였습니다. 동글동글하면서도 끝이 살짝 올라가는 어린 시절. 선희가 직접 붓글씨를 가르치며 교정해 주었던 딸아이의 독특한 서체. 이게 왜 여기 있어, 은주야, 내가 왜? 선희는 미친 사람처럼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벗겨진 슬리퍼도 뒤에서 부르는 김 실장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72의 노구가 비명을 지르지만 선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놓치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20년 전 집을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잡지 않았던 그날의 후회가 발바닥에 불을 지릅니다. 선희는 맨발로 대리석 복도를 달리고 또 달립니다. 1층 로비 회전문이 돌아가는 찰나. 축 처진 어깨로 초라한 박스를 들고 나가는 은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은지, 멈춰. 거기서. 인도로 내려서려던 은지의 팔목을 선희가 낚아챕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은지의 팔을 잡은 선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은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나가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선희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할머니를 보고 저렇게 겁을 먹을까. 선희는 거의 끌고 가다시피 은지를 데리고 다시 회장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들이밀며 묻습니다. 이 사람 박은주,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내 딸 이름을 여기 적어? 제 엄마입니다. 4살 때 불이 나서 저 구하고 돌아가신 제 엄마예요. 불이 나서 나를 구하고 돌아가셨다. 20년 전 들려온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딸은 그 비참한 쪽방촌에서 자식을 살리고 혼자 타 죽었던 겁니다. 선희는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하며 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은지의 낡은 운동화 밑창,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나는 파스 냄새. 그 모든 것이 딸 은주가 겪었을 고통처럼 느껴져 가슴을 후벼 팝니다. 아가네 강아지 할미가 미쳤지. 내가 미쳐서 내 새끼를 또 내쫓으려 했어.
선희는 은지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합니다. 체면도 회장이라는 직함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식을 죽이고 손녀까지 죽일 뻔한 죄인만 남았을 뿐입니다. 은지는 영문을 모른 채 같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선희의 눈빛이 돌연 서늘하게 변합니다. 은지를 품에 안은 채 책상 위에 고 서류를 바라보는 선희의 눈에 핏발이 섭니다.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야. 은지야, 걱정 마라. 할미가 다 되돌려 놓을 테니까.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듭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김 실장, 감사팀, 법무팀 다 불러. 그리고 전 직원 대강당으로 집함시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회장실을 덮칩니다. 맹수는 제 새끼를 건드린 자를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하물며 20년을 돌아 겨우 찾은 핏줄이라면 어떨까요? K그룹 본사 사옥 전체에 서늘한 긴장감이 휘몰아칩니다. 10분 내로 전 직원 대강당 집함, 예외는 없다. 회장실 마이크를 타고 흐른 박선희의 목소리는 흡사 전쟁을 선포하는 장수의 호령과도 같았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직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렁이죠. 이은지 사원 오늘 잘린 거 아니었어? 왜 회장님이랑 같이 올라오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 위로 쏠립니다. 그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선희와 선희가 급하게 공수해온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은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단상 한쪽 구석, 감사팀 직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최 부장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번들거리는 눈으로 선희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회장님, 제가 직접 은지 녀석 짐 싸서 보냈습니다. 일 처리는 확실히. 선희는 대답 대신 최 부장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강당 정면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죠. 순식간에 스크린 위로 적나라한 진실이 펼쳐집니다. 은지가 작성한 기획안의 원본 로그 기록, 최 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자를 바꾼 증거 영상, 그리고 탕비실에서 은지에게 뜨거운 커피를 끼얹으며 인격을 모독하던 CCTV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됩니다. 너 같은 건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야.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최 부장의 육성에 강당 안은 경악으로 물듭니다. 최 부장, 자네 눈엔 내 직원이 소모품으로 보이나? 아니면 내 눈과 귀를 가리는 게 그렇게 쉬워 보였나? 최 부장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짓박으며 빌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알았으면 제가 감히 어떻게. 알았으면 안 했겠지. 하지만 자네가 무시한 그 계약직 사원이 누구인지 이제는 똑똑히 알려줘야겠군. 선희는 은지의 손을 꽉 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선희의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여기 서 있는 이은지 양은 20년 전 내가 가슴에 묻었던 내 딸 박은주의 하나뿐인 핏줄입니다. 바로 이 박선희의 친손녀입니다. 순식간에 강당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천둥 같은 함성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옵니다. 최 부장은 그 자리에서 넛이 나간 듯 바닥으로 코꾸라집니다. 자신이 괴롭히던 말단 사원이 재벌가의 후계자였다니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소리였을 테니까요. 선희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은지를 향해 돌아섭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굽혀 은지의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K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은지야, 이 못난 할미가 정말 미안하다. 내 엄마가 목숨 걸고 살린 너를 이 할미가 몰라보고 또다시 길바닥으로 내몰 뻔했어. 너를 울게 만든 죄 이 할미가 다 갚으마. 은지는 억눌러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선희를 부둥켜 안습니다. 평생을 홀로 견뎌온 서러움이 할머니의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던 회장 상징 배지를 떼어 은지의 옷깃에 직접 달아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은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은지 양은 차기 경영 수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 부장을 포함해 이번 일에 방관하고 가담한 자들은 전원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내 손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 그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테니 각오들 해.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단상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자신을 비웃던 상사는 끌려나가고 무시하던 동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주눅든 계약직 사원이 아닌 당당한 박은주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이 아닙니다. 선희의 눈동자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세상을 떠난 딸 은주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선희는 은지에게 속삭입니다.
가자, 이제 내 엄마를 만나러 가야지.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유난히 맑고 고요합니다. K그룹을 뒤흔들었던 폭풍 같은 사건들도 어느덧 정리가 되어갑니다. 최 부장을 비롯한 비리 직원들이 떠난 자리는 성실함으로 채워졌고 차갑기만 했던 회장실에는 이제 은은한 차 향기와 손녀의 웃음소리가 머뭅니다. 하지만 박선희 회장에게는 아직 가슴에 박힌 마지막 가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20년간 외면했던 딸 은주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주말 아침, 선희와 은지는 경기도 외곽의 한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불에 타검게 변한 딸을 차마 제 손으로 선산에 묻지 못했던 선희입니다. 죄책감에 숨기듯 이곳에 안치한 뒤 단 한 번도 찾지 못했죠. 면목이 없어서,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은지는 익숙한 듯 앞장서 걷다 어느 유리관 앞에 멈춰섭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유리관. 은지가 틈날 때마다 와서 닦아놓은 덕분일 겁니다. 그 안에는 선희가 버렸던 딸 은주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왔는지 보세요. 은지가 비켜서자 선희가 딸의 사진과 마주섭니다.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마주한 내 자식. 선희는 입을 떼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죠.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선희는 목 놓아 옵니다. 은주야, 애미가 왔다. 못난 애미가 이제야 왔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널 그 추운 곳으로 내몰고 내가 남긴 새끼조차 알아보지 못했어. 이 죄를 어떻게 갚니, 은주야? 대답 좀 해봐라. 대답 없는 사진을 보며 선희는 오열합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돌덩이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은지가 조용히 선희의 곁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 원망 안 했어요. 이 일기장 좀 보세요. 은지가 가방에서 꺼낸 낡은 노트 한 권. 불에 타서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은주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던 선희의 시선이 한 구절에 멈춥니다. 오늘도 엄마가 보고 싶다. 우리 은지가 크면 엄마도 참 좋아하실 텐데.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찾아뵙고 용서 빌어야지. 선희는 가슴을 치며 또다시 통곡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제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애미가 뭐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리워했을까요? 그 삐뚤삐뚤한 진심 앞에서 선희의 토끼는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바보 같은 건 내가 뭐라고 널 그렇게 아프게 했니? 은주야, 이제 걱정 마라. 네 딸 은지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너한테 못해준 거 우리 손녀한테 다 해줄게. 시간이 흘러 K-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은지는 비서실에서 기초부터 경영 수업을 받으며 특유의 성실함으로 직원들의 신망을 얻어갑니다. 박선희 회장의 눈빛에서도 예전의 서슬퍼른 살기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손녀가 가까운 삐뚤빼뚤한 사과를 보며 환하게 웃는 할머니의 얼굴이 자리 잡았죠. 두 사람은 주말이면 바다가 보이는 공원에서 소풍을 즐깁니다. 흩날리는 벚꽃 아래 은지가 선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눕습니다. 할머니, 바람이 참 따뜻해요. 그래, 참 따뜻하구나, 은지야. 할미가 약속하마. 이제 다시는 내 손 놓지 않을게. 우리 나중에 은주 만나러 가면 그땐 셋이서 꽃구경 실컷 하자꾸나. 사람들은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선희의 드라마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비록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진심은 닿았고 사랑은 이겼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이 있나요? 더 늦기 전에, 후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용기를 내보세요.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문을 여는 사람에게 더 빨리 찾아옵니다. 20년 만에 찾은 내 딸, 그리고 내 손녀. 박선희 회장의 멈춰버린 시계는 이제야 비로소 행복한 시간을 향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